네,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 지수가 좀 횡보하는 모습이었지만 설 연휴도 지났겠다. 시장의 재상승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개장을 또 기다려보겠습니다. 시장에 딱히 뭐 특별한 악재도 없는 만큼 시장의 상승 추세에도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는 있는데요. 매일 아침 매일경제TV 마지막 시간은 또 조성훈 과장과 함께하면서 시장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훈 과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과장님? 좀 짧네요. 더 짧았어요. 더 쉬었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은 또 예. 시장이 빨리 열렸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주식이 사실 저는 되게 주식이 재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저한테도 이게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업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또 연휴 끝나고 또 저를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도 네. 열심히 달려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조성호 과장과 함께하는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여러분들의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뭐 궁금하신 종목도 좋고요. 전체적인 업황이나 시황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나 계좌와 관련된 투자 전략까지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02000-4875, 02000-4875로 전화 주시거나 샵 2034로 짧게 문자 남겨주셔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오늘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퍼스트 클래스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오늘 이제 방송 시간을 통해서 쭉 한다고는 했는데 네. 설 연휴 동안 있었던 시장 이슈들을 다시 한번 총 점검을 해보죠. 압축해서 뭐 1분 만에 정리하면 돼요. 네. 뭐 우리 쉬는 동안에 이제 해외 증시도 돌아갔기 때문에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오늘 뭐 개장을 걱정할 만한 일은 없었다. 네, 그러니까 비교적 다행이죠. 좀 무난하게 이제 연휴가 좀 흘러갔다 이런 정도고 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는지만 좀 훑어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화면 보시면 일단 다우존스. 다우존스는 연휴 기간 동안 그냥 0.3% 뭐 강보합 정도 뭐 뚜렷한 방향성은 뭐 나오지 않았고요. 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 연휴 동안 쉬는 동안에도 뭐 큰 움직임 없었다. 이런 거고요. 상승률로 하면 0.3% 정도 뭐 상승률이 나왔는데 뭐 굳이 뭐 여기서 하나 좀 의미를 찾자면은 장중에 좀 그때 하락폭이 좀 컸던 구간들이 있었는데 또 아랫꼬리를 좀 달고 왔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나스닥도 한번 볼게요. 나스닥은 조금 더 상승폭이 큽니다. 0.6% 정도 뭐 상승을 했는데 결국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미국 증시는 좀 기술주가 좀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뭐 이런 정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뭐 나스닥도 이제 장중에 조금 하락폭이 나오는 뭐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 저가 매수세의 존재를 좀 확인시켜 주면서 대체로 좀 이제 가격을 바로 회복해주는 뭐 그런 모습들 나타냈다. 그러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특히 뉴욕 증시는 뭐 별탈 없이 무난하게 넘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고 특히 이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환율이에요. 환율. 자, 환율이 우리가 이제 연휴 직전에 영 내에서는 1,107원에 마감을 했는데 이제 1,100원을 좀 아직까지는 거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역 외에서는 이제 1,104원대까지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100원에 조금 더 이제 붙는 모습이었고, 결국 이제 우리 시장이 다시금 좀 에너지가 생기려면 결국 이제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확대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역시 이제 1,100원 아래로 좀 내려와 줘야 되는 요런 이제 계산인데, 여기에서 연휴 기간 동안에도 환율이 좀 하향 안정화됐다라는 점, 뭐 요런 정도 좀 보시면은 뭐 오늘 개장은 크게 걱정할 건 없고 또 이외에 이제 좀 뭐 이슈로 또 이제 챙겨볼 게 뭐냐면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좀 하향됐죠. 수도권은 2단계 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되죠. 비수도권은 1.5단계 그래서 이제 술집도 이제 9시가 아니라 10시까지 네. 하게 됐고 이런 건데. 요게 이제 역시 이제 제가 연휴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그 제시해드린 화두 소비주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또 이슈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만약에 시장이 좀 먹힌다면은 우리 포트에 있는 이제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연휴 이후에도 좀 추세를 살려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건 뭐 차찬 속의 태풍이겠지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이제. 상원에서 탄핵 부결된 거. 요건 뭐 별 뭐 네. 이슈 없을 것 같고 다만 하나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게. 일본에서 지진이 났어요. 네. 요거. 어제 이제 속보로 좀 예, 전해줬죠. 하필이면 지진 난 곳이 우리 10년 전에 했던 그 후쿠시마 인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 연휴 기간의 지진은 사실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자연재해라는 게 예측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후속 지진이 이제 나타났을 경우에는 좀 시장에 조금 변동성이 있을 개연성은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당장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요건 조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진 관련주 띄워주시네요. 예, 뭐 요거 오늘 지진 관련주는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또 온다고 하면은 타격을 입을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진 관련 기업을 또 많이들 떠올리시긴 할 것 같긴 해요. 예, 예. 그러니까 네. 뭐 지진 관련한 뭐 테마주 쪽에 뭐 눈이 뭐 가신다, 뭐 그쪽을 하시겠다는 뭐 여러분들의 뭐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뭐 하지 마라 하라 뭐 강요할 일은 아니겠지만 네. 어쨌건 일본 지진이 조금은 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이슈가 아닌가. 근데 요걸 제외한다면 뭐 대체로 이제 뭐 비교적 편하게 오늘 뭐 개장을 좀 맞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 점검을 해봤고요. 우리가 또 종목 AS 할 게 많아가지고 그렇죠. 오늘 또 체크를 해야 할 종목들이 많습니다. 먼저 연휴 직전에 네. 보너스 종목으로 한송 네. 네오텍을 네. 소개해주고 가셨는데 지난 수요일에 네. 장중에 18% 넘게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떡국에 소고기가 들어갔네요. 아니 이게 예. 장중에 갑자기 왜 이렇게 크게 오른 그건 저도 걸까요? 모르죠. 어떻게 뭐. 그러니까 이런 거 운이에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주가의 방향은 좀 나름 이제 예측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주식이 사실 얼마만큼 올라갈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까지 갈까요? 그러니까 상담 접수를 하게 되면 이 주식이 얼마까지 올까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뭐 제가 미아리 점쟁이도 아니고 제가 이 주가가 얼마까지 갈지는 맞추기가 어렵죠. 근데 생각보다 좀 강하게 좀 장중에 시세가 좀 나왔다. 요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정규 편입 종목인 또 PI 첨단 소재가 4차 목표가 안착을 또 했죠. 자, 요거 하나씩 좀 AS 해볼게요. 네. 한성 네오텍. 그러니까 사실 트레이딩 종목의 이제 고민이 사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말씀을 드리고 가면 그날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 예측이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생각보다 시가가 좀 높게 출발을 했어요. 높게 출발을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참 트레이딩 종목이 그래서 이제 매매에 좀 숙련되신 분이 좀 하셨으면 하는 이유가 이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가 좀 많이 뜰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판단을 해야 돼. 순간적으로 이거를 뜨더라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 이제 이런 찰나의 판단들이 사실 트레이딩 종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결과 차이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결과적으로는 장중에 이제 18% 정도 이제 급등이 나왔죠. 다만 이제 이전에 거래됐던 요 매물대 상단에 좀 부딪히면서 다시 좀 이제 내린 모습이지만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좀 실렸고, 그러니까 재차 상승은 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는 봐요. 다만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장중에 이제 급등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요 때부터는 역시 이제 매매에 좀 능숙하신 분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분할 매도로 좀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으로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네. 어쨌건 제가 트레이딩 종목을 가지고 오게 되면 내 스스로가 좀 매매 스킬이 좀 되고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뭐 이렇게 막 따라오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손이 느리신 분들은 우리 정규 종목만 하셔도 충분해요. 그잖아요. 우리 정규 종목은 좀 비교적 이렇게 시간을 두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점검하면서 갈 수 있는 건데 트레이딩은 그날 승부를 보지 않으면 또 난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구분은 좀 지었으면 대응이 좋겠고요. 빠르신 분들 그렇죠. 위주로. 그러니까 제가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딩 종목은 좀 내가 좀 매매 자신 있다. 좀 이런, 나 좀 할 줄 알아. 뭐 이런 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네. 당부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정규 종목, 이게 더 중요하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정규 종목 이제 현황을 저희가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네. 신청 안내를 해드릴게요. 02248775로 전화 주셔서 또 상담 신청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편입된 종목들 현황 그러면 예, 싹 보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많이 네. 좋아졌어요. 뭐 며칠 사이에 또 확 그냥 이렇게 좋아졌네요. 예, 세 종목만 있네요. 5 네. 종목이 정원인데 2 종목이 없고. 근데 저는 종목이 적으면 적을수록 마음이 좀 편한 게 역시 이제 자식은 많이 키우는 것보다는 이제 덜 키우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있죠. 아니 PI 첨단 소재도 최근에 또 리포트가 많이 나오면서 정고 좀 넘어가려고 하고. 일단 실적이 좋았죠. 네, 그리고 한세 실업도 3거래일 동안 지난주 내내 예. 주가 상승률이 또 상당히 좋았어요. 사실 제가 지금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녀석은 제 세 종목 중에 한세실업이에요. 왜냐하면 PI 첨단소재나 AP 시스템은 이제 진즉에 저 따라오신 분들이 다 들고 계실 거고 또 수익도 넉넉하잖아요. 저 정도면 넉넉한.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저를 따라하시기 시작하신 분들에게 제가 이렇다 할 선물을 못 드리고 있는데 이제 한세실업이 이제 선물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연휴 기간 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하향됐기 때문에 좀 소비주가 이제 또 탄력을 다시 받는다면은 이제 한세실업이 이제 소비주로서 이제 우리 수익률 그 탑5에 이제 좀 진입할 것이 좀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쨌건 네. 이제 오늘 AS 해드릴 종목은 PI 첨단 소재니까
이걸로 가죠. 네. 자, PI 첨단 소재. 자, 현재가 기준이에요. 47.8% 수익인데 일단 다시 좀 추세를 살려서 올라가서 이전 고점인 45,000원을 다시 이제 거의 다 근접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길게 봐드릴게요. 자, 요거는 52주 신고가를 썼죠. 여기서 쓰고 나서 제가 아이고 이거 잠깐만요. 예. 52주 신고가를 벗어나서 이제 대기권을 돌파해서 이제 태양계 영역으로 간다고 했죠. 자, 요 왼쪽에 여기 이제 여기 보이네요. 예, 여기가 사상 최고가 57,900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쨌건 사상 최고가를 향해 가는 여정에 있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걸 3만 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넉넉한 수익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어지간히 시장 급락 나도 이거 뭐 한 방에 수익을 뭐 반납하거나 그런 계산 잘 안 나오잖아요. 코스닥 150이고. 그러니까 이 종목은 또 제가 한번 또 가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퍼스트 클래스에서 4차 목표가까지 설정했던 종목이 딱 두 개 있죠. 하나가 로맨스, 하나가 PI 첨단 소재. 근데 로맨스는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가 빼버렸잖아요. 조립시켜버렸잖아요. 근데 네. PI 첨단 소재는 우리 퍼스트 클래스의 철학 그리고 제 철학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이에요. 그냥 느긋하게 우상향하면서 잔잔하게 올라오는데 어느덧 이만큼 올라와 있는 녀석이잖아요. 자, 5차 목표가를 설정을 할 거예요. 네. 자, 이제 퍼스트 클래스 최초로 이제 5차 목표가 설정하는 종목이 PI 첨단 소재가 됐습니다. 48,000원으로 이제 상향 제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자, 5차 목표가 48,000원 갑니다. 요거 이제 기억을 좀 하시고 일단 뭐 세 종목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두 종목도 이제 어떻게든 채워봐야 되는데 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세 실업은 안 봐주실 거예요? 한세 실업도 볼까요? 네, 그러면? 차트 보죠. 예, 뭐 네. 한세 실업도 보죠. 뭐 계속 올라가죠. 자, 이거 계속 올라가는데 사실 이게 제가 걱정했던 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일 연속 장대 양봉인데 연휴 특수기대감 이런 간판이 걸리니까 이거 아닌데 이걸로 올라가면 안 되는데 저는 사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연휴 기간 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하향이 됐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오늘 소비주에 영향을 줄 거라고 봐요. 긍정적인 쪽으로. 그래서 이제 요것도 1차 목표가 달성하고 자, 2차 목표가 자, 2만 원 설정해 드렸잖아요. 무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세실업이 이제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하게 되면 제 계산상으로는 아마 이제 수익률 탑5에 진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디스플레이 섹터 일색이었던 제 어떤 수익률 탑5에 이제 드디어 이제 소비주가 들어가면서 이제 제 이제 진짜 고집이 이제 드디어 현실이 되는 그런 건데 저는 한세실업을 현재로서 가장 응원해요.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저를 따라오시기 시작하신 분들은 PI 첨단 소재도 못 누리셨을 거고 그 이전에 루멘스도 못 누리셨을 거니까 저는 마음속으로 한세실업을 더 응원하고 있다. 하지만 PI 첨단 소재 역시 응원합니다. 다 내 새끼들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설 연휴 기간 동안 출근을 해서 이제 종목 상담을 진행해 보니까 종목에 안 가면 당연히 고민이고 걱정이고 또 종목이 잘 올라서 너무 잘 가도 이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고민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한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요. 027-4875, 027-4875로 전화를 주셔서 과장님께 직접 또 상담 받아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뭐 많지는 않은데 이제 애타게 과장님의 정규 편입 종목을 또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예, 비었으니까 이제 채워야 되고요. 뭐 정규 종목이 이제 두 종목이나 비어 있으니까 그리고 네. 2월 달에 제가 이제 종목을 하나밖에 안 했잖아요. 한성래 호텔. 그러니까 종목을 너무 안 하기도 했고 네. 좀 종목은 좀 더 갖고 와야 되겠다 이제 생각 중이고요. 다만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좀 이슈를 좀 한번 토대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그동안 트레이딩했던 종목 중에서 한번 다시 봐도 될 만한 종목은 말씀드리고 갈게요. 코데지 있어요? 컴바인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요거. 네. 요거는 정말 재미를 많이 봤어요. 요거는 뭐 장중에 뭐 치고받으면은 차트 한번 보시면 장중에 진짜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거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 이걸로 진짜 많이 챙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건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제 원점으로 좀 돌아왔는데 밑에 이제 거래량은 여전히 지금 이렇게 터져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그 연휴 직전에 대형 섬유 의복주가 상당히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이제 하향됐겠다. 이제 중소형주 소비주 쪽으로 섬유 의복주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은 또 충분하다 이런 거고요. 요건 또 이제 뭐 기술적으로 보면 또 매집의 형태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또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다. 이런 정도고요. 이제 비중 10% 이내로 항상 뭐 접근을 하시고 트레이딩 쪽은요. 다만 이제 이런 종목은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한성레어텍 AS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매매에 능숙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접근하세요. 그러니까 나 손이 느리고 좀 이제 매매가 좀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규 종목 그리고 두 종목이나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이 느리신 분들은 정규 종목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나는 그래도 좀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은 정규 종목 이외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트레이딩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세요. 자, 다시 한번 이제 가격 전략 설정해 드릴게요. 목표가 2,950원 설정을 해드리고 네. 선절가는 2,550원 이렇게 설정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연휴 이후에 이제 소비주가 좀 제대로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코데지 컴바인은 우리가 그동안 좀 이렇게 잡숴놓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마음 편하게 재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코데주 컴바인의 제 매수까지 또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오늘 뭐 예스티, 위주익 스튜디오 등등 종목에 대한 신청도 많이 해주셨는데 끝번호 8435님이 아직 증권 계좌도 없는데 어떻게 이제 주식을 시작하면 좋을지 오늘 또 상담 신청을 알려주시면 제가 해주셨어요. 계좌 트는 거 도와드릴게요. 네. 네,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또 상담과 관련된 내용 또 친절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인사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변함없이 내일도 오전 6시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